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단은 26년에 이제 시각이 대비해야 되죠. 29일, 30일 우리가 이제 이틀간 매매를 하는데 29, 30, 다음에 1월 2일 이렇게 3일간 매매가 되는데 큰 시장의 핵심은 26년 시장의 대비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실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술적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주면서 이번 주말에 모든 관심들이 삼성전자의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1월 한 6일인가 7월에 실적 발표하는데 그 실적 발표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 19조에서 21조, 19조에서 21조, 올해 전체적으로 한 45조에서 47, 8조까지 전망을 하고 내년 이제 100조 가죠. 따라서 반도체, AI,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이 정도의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러한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우주항공주가 박살이 좀 났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 대비하자. 삼성전자가 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AI,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이 네다섯 개 섹터가 시장의 가장 핵심 코어 키포인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정도 했던 이야기들을 주로 요약 정리하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다우는 마이너스 0.4, 0.04% 거의 변화가 없었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0.09, S&P 500은 마이너스 0.03, 살짝 보합해서 좀 약보합의 모습이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산타넬리를 기대해야 한다. 매 연초의 계절적 패턴은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연초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 1월 2일부터 첫 5일 거래, 5거래일, 이른바 퍼스트 5데이즈의 거래 양상은 역사적으로 한 해 전체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S&P 500 연천 5개월 동안 상승했던 지난 48번 중 48년 동안 40번 연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네. 첫 5거래일 동안 상승하면은 48년 중에서 40번이 상승했다는 거죠. 다만 내년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크게 변수가 될 것이다. 주가지수의 밸류에이션 측면도 높은 만큼 완충 여지가 크지 않다. S&P 500 12개월 선행 PBR, 퍼가 23배까지 올라있다. 역사적으로 2025년이 너무 강했던 한 해는 이듬해 반드시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올 것 같다. 원래 호술달이 좋으면 짝수달이 대체적으로 좀 주식이 안 좋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뭔가가 꼭 잘못돼서라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취약한 점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큰 흐름을 가지고 이번 주 시장 전망을 좀 짧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첫째, 금주 시장 투자 포인트는 양도세 매도, 배당락 이후 시장은 상승 전환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질문이죠. 이 질문이 이번 주 3일 동안, 거래일 3일 동안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나올 것이다. 배당락 변동 이후 성장주에서 기회가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과 수출 모멘텀 확인이 필요하다. 주가는 26년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연말 산타렐리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스피는 주간 2.2 상승했으며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5개월 연속 상승을 시현을 했죠. 네, 빅스 변동 지수는 13.5%까지 하락하며 24년 12월 6일 12.7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변동성이 낮아졌죠. 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일에는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이다. 별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비둘기파, 매파의 생각들이 겹칠 것 같아요. 12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다. 나름대로 31일 FOMC 회의록은 볼만하다.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다.
또한 단기자금 시장이 안정조치로 취해진 단기국채 매입이 있었고 QT 종료에 대한 논의가 강조된다면 26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다. 중국의 PMI 지표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31일은 중국 통계국 PMI와 미국의 제조 PMI가 발표될 예정이며 중국의 내수 회복과 미중 관세 전쟁 휴전, 정책 영향 등을 확인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1월 1일은 한국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죠. 12월 20일까지 수출은 YY로 6.8% 증가. 12월 온기 수출은 전월비 8.3% 상승 대비 확대된 9%까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수출은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죠. 최근 성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과 관세이나 소급 적용이 확정된 자동차, 바이오 업종 등의 수출 영향과 실적 분석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주는 25년 마지막 주간에 동시에 26년 첫 거래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주주명부 폐쇄에 따라 29일 배당락 영향과 단기 변동성 확대에 염두를 둬야 된다. 월요일 날은 이제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3, 4%씩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코스피 밸류업을 위한 배당 선진화 정책으로 24년 코스피 200 기준 98개 기업이 배당 기준율을 배당금이 확정된 1분기 주중총회 전후로 설정을 했다. 해당하는 기업 수는 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2,000개 중에서 이제 겨우 한 100개 정도니까 아직까지도 12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배당락 기준일이지만 차츰차츰 1분기 기준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배당량 영향은 종목별 기준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며 29일 전후에 예상되는 배당 금액 대비 과도한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 매수 기회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연말 역시 배당락과 함께 성장주와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으로 노테이션이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으로 노테이션이 될 가능성. 연초 주도주 탐색과 함께 1월 6일부터 진행되는 CEX 행사를 앞두고 참여 기업들의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다. CES 행사가 1월 6일부터 열리네요. 라스베가스에서. 연말 북클로징 수익률 확정에 따른 업종별 수익률 격차 축소와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최근 실적 성장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업종으로 반도체, 에너지, 2차전지, 화장품, 호텔 레저, 바이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업종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네, 그동안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저평가 업종이 그렇게 크진 않다. 반면 방산, 조선, 자동차 업종은 주가 매력이 여전하죠. 환율 변동 축소로 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죠. 방산, 조선, 자동차 등은 환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코스피는 11월 초 4,200에 도달한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선행 EPS는 406포인트까지 상승하며 12개월 선행 PE는 10.1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3년 평균이 10.3배니까 PE가 상당히 낮아져서 그나마 한국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 장려율이 높이고 있어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번 주에 예측하는 핵심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네, 글로벌 시장 한번 26년 퍼를 한번 봅시다. 26년 12개월 퍼, 26년 퍼, 중국이 12.3배, 인도가 21.5배, 한국이 9.7배, 대만이 17.3배, 브라질이 9.1배. 어허, 한국이 26년 퍼도 가장 낮는 그런 모습. 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추가 하락을 막는 좋은 발판이 된다. 이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연말연시는 성장주가 시장을 지배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2000년 이후 연말연시 스타일 평균 수익률 배당량 이후 성장을 보면은 성장주로 노테이션이 돌아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성장주의 대표는 삼성전자이다. 이렇게 이번 주는 올해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 WMI 500 순수 같이 WMI 500 순수 성장 보면 이 빨간 게 이제 성장주인데 성장주들이
연말 연초에 가장 실적이 잘 나타냈다. 이게 주수죠. 총 52주, 53주하고 1주부터 시작하는데 연초에는 상당히 빨간 거 성장주, WMI 500 순수 성장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2000년 이후죠. 2000년 이후. 여러분, 이 WMI 지수가 뭔지는 모르죠. 이것은 이제 우리 FN 가이드라고 시장에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분석 자료를 만들어주는 이 회사에서 만든 우리나라 기업의 500개 기업의 대상으로 만든 종목이다. 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변경을 하는 거죠. 네. 이 지수에 보면 순수 성장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에 이번 주는 집중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는 연말 및 26년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나?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죠. 국내만 소외받을 수 없다. 네, 반도체 전부 다 대만, 중국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더 올랐어요. 국내 반도체 주시면 소외받을 필요가 없다. 올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관련 기업들보다도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죠. 다시 찾아온 비중 확대의 기업. D램 1, 2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은 99.8과 211.4%로 다른 나라 하위 업체들보다도 작은 상황이다.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거죠. 밸류엔 역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오케이. 마이크론 대비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6년 소부장도 반등이 전망이 되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낮게 평가받을 이유는 없다. 뭔가 낮게 평가받았다면 내년에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에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전망이 팽배합니다. 1월 초 삼성전자 발표를 앞두고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으로 올렸고 26년 영업이익 예상치를 100조가 아니라 133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00조까지 나왔는데 133조까지 나왔죠. 노무라증권이. 최근 3개월 코스피 업종별 시계열 선행 EPS 상승률 1위는 반도체로 시총 상위 1, 2종목이 주도 중인데 실적 발표 전후로 추가 상향될 여지가 있다. 그렇죠? EPS도 그렇고. 네. 너무나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DM 낸드 가격이 큰 폭 상승을 해서 수익성이 높아질 거로 전망을 하죠. 또 HBM4 양산이 26년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삼성전자가 HBM4 점유율이 과거 HBM3 대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시장에 이러한 흐름들이 방영될 것이다. 최근에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도 좋은 장점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통해 1분기 메모리 가격 역시 현재 가정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린 상태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상승폭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특히 컨센서스는 대폭 상향이 필요해 보인다.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이후 강한 반등으로 주간 상승률이 10%를 초과했다. 필라델피아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주간 상승률이 가장 양호한 게 마이크론이죠. 이는 기대했던 것처럼 실적 발표를 통해 차별화된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상대적 매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이크론만 상승하는 거 아니라 대만의 나냐도 7.7% 상승을 했죠. 네, 대만 나냐는 D램 회사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마이크론 다음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죠. 포모사 플라스틱 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네, 글로벌 4위 D램 업체인데 점유율이 1에서 2%밖에 안 돼요. 나냐는. 네. D램 1, 2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은 99.8과 214%밖에 안 된다. 여기에 수출도 호황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20일까지 수출 보면은 올 1월까지는 거의 YOY로 MOM으로 9% 이상 상승할 거로 보인다. 지난달 8.7인보다 더 상승할 확률이 높죠. 12월 20일 영업일 평균 메모리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비 21% 증가한 4.3억 달러.
일평균, 네, 영업일 평균. 구체적으로 DM은 전년 동기비 73% 증가 1.7억 달러, 낸드는 45% 증가한 4,218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12월 10일 데이터 대비 메모리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비 대폭 증가폭이 나타나고 있다. MCP의 전년 동월비 감소폭이 11개월 44에서 18%로 축소된 영향이 크다. 네, 거대 반도체 수입업체들. 그래서 MCP는 멀티칩 패키지 기업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MCP 멀티칩 패키지 제품이 기업이 아니라 제품이죠. 전년 동월비 감소하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 기조와 분기 말에 출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12월 원기 데이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거로 보인다. 코스피 지수는 3.5% 하락하며 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2.4% 하락하며 한 주 만에 다시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2.4% 하락하며 지수 대비 선방.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PBR과 일반 DRAM 중심의 가격 상승 등이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한다는 근거로 판단이 되고 있다. 밸류에이션 역시 국내 업체들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한 11월 이후 소부장 업체들 주가도 하락폭이 큰 편이었죠. 다만 M15X, 하이닉스 신규 투자 및 일시 나노 전환 투자에 따른 실적 증가가 26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전공정 대비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 비유 유지는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표인데 25년 4분기 19조를 예상을 하고 있죠. 올해는 전체 42조에서 43조, 내년은 97조인데 노무라가 133조까지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 영업은 37.9. 반도체 주요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한번 밸류에이션을 볼까? 삼성전자가 26년은 9.8배, SK 하이닉스가 6.4배밖에 안 되네. 6.4배. PBR도 1.5, 2.2. 지금 마이크론이 13배이고 내년에는 거의 12배 정도 한다고 치면 거의 2배 정도는 더 올라갈 확률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나머지 한 4, 50%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속한 주요 기업들 26년 펄 보면 엔비디아 23.5, 브로드컴 33.8, TSMC 23.2, ASML 34, AMD 33, 마이크론 9.2네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가 13, 내년에 13 정도, 램리서치가 35.6, 어프라이드 모터리 27, 퀄컴 14.5, 네, 인텔 63.2. 네, 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DDR4 8GB도 네, 이게 검정계 현물 가격이고 이 하늘색이 이제 고정 가격인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죠. 주가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 네, DDR5 16GB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가격도 한번 볼까요? TLC 512GB 현물 가격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십시오. 네, TLC나 QLC 1TB 현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낸드와 DRAM 가격의 상승이 주가 상승에 가장 동력이 되고 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CES 수혜주죠. 네, 1월 6일부터 CES가 열리는데 네,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열리죠. 네, 1월 6일 화요일부터 9일까지 반도체 애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쫓아가서 글도 쓰고 가져오는데 무엇이 지금 가장 핵심이냐? 5가지라는 거죠. 네, CES 특징이 5가지. 네,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 CXL, 소켓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CXL과 소켓.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2020년 본격 개화를 선언한 분야이다. HBM 이후 차세대의 먹거리가 CXL과 소켓입니다. 네오셈과 엑시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두 번째는 피지컬 AI와 노보틱스. 이번 CX 주인공은 휴머노이드다. 네. 특히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실물 시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부품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로봇 관련 부품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우린 PTS, 로버티즈, 그렇죠. SPG,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을 다 봐야 되죠. 피지컬 AI와 노보틱스.
세 번째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이죠.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와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가 핵심이다. 현대차, 기아차, LG이노트, LG디스플레이, 퓨런티어와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이번 CES의 특징은 On-Device AI와 가전이다. 기기 자체에 AI를 구동한 기술로 삼성과 LG가 생태계 경쟁이 치열하다. 관련주는 제주 반도체와 LG전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On-Device AI와 가전. 네, 특히 제주 반도체는 LPDDR 저돌력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시세를 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다 다시 싸그라드는데 CES를 기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네, 금주는 역시 삼성전자와 CES에 축적을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거 들고 그럼 구체적으로 금주의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금주의 투자 전략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삼성전자 연말비로 연초 다양한 긍정적 포인트가 시장의 돌파구로 작용하며 상승의 핵심이 될 것이다. 1월 초 발표에서 400의 실적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20조를 넘어갈 것 같다. 현재 분기는 18조에서 21조 사이가 전망이 대세다. 추가 상승에 대비하라. 15만 원이 목표 가격이라는 거죠. 다만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상승폭이 줄면서 수익률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뒤쫓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전자를 집중 공략하라. 두 번째는 우주항공이죠.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우주항공 방산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중국의 미 방산 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규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 방산 기업들의 큰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현지 시간 12월 26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10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방산 관련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대상 기업은 로스먼 그룹은 보잉의 방산 부분, L3, 해리스 등 주요 우주항공 방산 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제재 내용은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내 개인 및 조직과의 거래 금지, 관련 경영진의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시장 반응. 비록 이들 기업의 매출 비중이 중국이 차지하는 직관적 비중이 아직 크지는 않더라도 지정학적 긴장감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또 심리적으로도 위축도 있었죠. 비단 제재 대상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S와 협력하거나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 우주기업들의 향후 중국 추가 보복이나 히토리 등 핵심 원자재 공급 제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박살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되죠. 네. 흔들림 없이 피는 곳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주 봐야 되죠. 금주 가장 핫한 섹터로 부상할 것이다. 양도세 이슈로 두들겨 맞았던 종목들의 반등이 예상된다. ADC에 붙이는 이중항체, BBB 셔틀, 뇌 관련 질환들, RNA 기술, 다양한 RNA 기술들이 시장의 곽강을 받을 것이다. JP모건 헬스케어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관전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D&D 파마텍, ABL 바이오를 1, 2로 보는 거죠. 그의 알테오젠. 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아마 지난주 금요일은 양도세 때문에 눌렸는데 오늘 월요일에 올라올 것 같아요. 올릭스, 에이프릴 바이오. 특히 이제 그 회장이 자리를 부회장한테 물려주면서 떠났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순재 창업자가 물러나고 전태현 신임 대표가 왔는데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거버넌스 개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창업주와 경영을 분리한다. 박순재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회사의 장기 비전과 먹거리를 찾고 글로벌 기업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IP 및 사업 개발권 강화 여러 가지 것들도 코스피로 이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었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알테오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로봇이죠. 가장 안전한 섹터 중 하나이다. 미국 CES 수혜주면 내년 여러 첨단 기술주를 부각 시 수혜가 전망된다. 여기저기로 다 걸쳐 있는 거죠. 반도체, 피지컬 AI, 우주항공, 방산, 조선, 일자리 메꾸기 모든 분야에 있어 로봇이 필요한 거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본격 진격하고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이제 숫자 회사 누가 양산을 많이 해서 가격을 떨치고 시장에서 사랑을 받을 것인가
2차 상승을 시험하는, 이제 여기서 과점 체제로 바뀌는 거죠.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고 26년 상반기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4개 섹터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이렇게 4개 섹터 정도를 보고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저는 내년 4월까지는 장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올라간다. 4월 이후에 줄이자. 그 이유는 줄여야 될 것 같다. 줄이고 놀자. 일단은 연초, 연말, 삼성전자의 핵심, 우주항공이 좀 흔들릴 가능성, 그렇다면 돈이 다시 삼성전자로 올 가능성, 우주항공은 빠질 때마다 좁집에서 장기화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인사드리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